안녕하세요. 저는 코르시 메라비입니다. 이것은 세일박스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모든 세부 사항이 해결되어 우리가 직접 여러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이 과정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 논의한 자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체스 기물에 대한 연습을 드렸고 체스 기물의 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샘플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또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모든 필요한 거리와 치수를 철저히 제공하더라도 스플라인을 완전히 정의할 수 없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스플라인을 완전히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먼저 더 간단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고 상황이 허용된다면 우리는 특정 스타일 옵션이 있는 스플라인 하위 카테고리를 다룰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곡률 선호도에 따라 완전히 독특한 곡선을 그립니다. 예시로 저는 방금 그런 홀을 개인적으로 그렸습니다. 특정 형태를 완전히 정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 우리 도구 키트 자원 내에 제공된 보조 축을 활용함으로써 저는 수직 정렬을 보장하는데 제 의도가 명확히 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치수에 50의 값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각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제가 잘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16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며 120.5도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의 길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0.5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치수를 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16과 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시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드로잉이나 무언가가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캔버스에 먼저 그린 다음 함께 진행해야 할 일련의 치수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물론 향후 세션에서는 신의 뜻대로 참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작업도 할 것입니다. 이 치수를 50으로 설정하고 높이는 21로 합시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스플라인이 검은색으로 변했고 완전히 정의되었으며 모든 것이 설정되고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다음 일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원을 그리려고 했지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선에 정확히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다듬고 여분의 부분을 제거하러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이루고자 했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힘과 같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정의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및 그 이후의 사이드 벡터 반전에서 모든 스케치 라인을 닫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케치가 닫히면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해보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었지만 이전 스케치에서는 이 헤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스케치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건 우리 모델의 일부입니다. 여기 있는 곡선이요. 정면에서 보고 이 스케치에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선택하고 변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변환 기능은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현재 작업 중인 이 새로운 스케치에서 선으로 인식되며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디자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스케치를 다시 그릴 때까지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제 여분의 형태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면 스케치가 정리되어 필수 구성 요소에 더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이것도 초기화했으며 이제 다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과 병합 옵션은 기본적으로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 이 두 개를 하나로 결합합니다. 이 옵션은 여러 요소를 원활하게 통합해야 하는 복잡한 디자인에서 특히 유용하며 전체 구조를 간소화하고 더 응집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결과 병합을 제거하면 관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기에서 Solid Bodies라는 폴더가 생성되며 이는 이것이 몸체로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몸체로 인식됩니다. 지금은 세부사항에 주목하지 마세요. 나중에 모델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한 모델링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그렸습니다. 지금 정확한 세부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가 아니면 아마도 비숍이 이곳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확성과 정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를 완전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잘라내고 모든 것 제외하고 옵션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기능은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양쪽에서 이 형태를 취하게 되어 이렇게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제 디자인이 매우 미니멀해져 거의 단순해진 수준이며 우리는 또한 가장자리의 추가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전 단계에서 가장자리 세부사항에 집중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0.3 단위의 작은 필렛을 주겠습니다. 이는 전체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미세한 둥글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를 더욱 다듬고 완성할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일 조각으로는 그리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기사, 주교, 왕, 그리고 폰과 같은 전체 가족 세트가 있다면 아마도 그 자체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링으로 가서 빠르게 시도해 봅시다. 당신을 위해 제가 했던 내부 부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고무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이 형태가 있고 여기서 약의 오프셋을 만들고 싶습니다. 끝을 닫고 싶습니다. 만약 아크 형태라면 곡선으로 닫힐 것이고 직선이라면 직선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중심선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을 중심으로 회전할 직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된 상태가 있으므로 진행합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작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실수를 피하기 위해 직접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중에 더 숙련되면 실제로 회전을 수행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모두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 장소로 빠르게 진행할 의도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선에 대해 대칭으로 만들고 이것을 압출 절단으로 간주합니다. 나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호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실크자로 가봅시다. 패턴 방향은 우리가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한 명령이 이 압출 절단이었기 때문에 이 표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의 트리 다이어그램이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 와서 당신의 압출 절단을 선택하세요.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바디의 수가 증가하면 이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명령을 실행하고 싶을 때 유지할 바디가 나타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당신이 바디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일부가 공중에 떠 있고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싶은지 명시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유지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 형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7과 같은 합리적인 숫자를 선택합니다. 좋아요. 이제 그 주위에 디자인을 그려봅시다. 물론 이 부분은 금속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위에 고무 같은 것을 넣어봅시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그리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형태를 애니메이션을 위해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렌더링을 위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괜찮아 보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 디자인이나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작업해서는 안 되며 모델링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선이나 그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모델링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외관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그렸고 저는 상대방과 연결이 있습니다. 나는 보상을 받았고 그것이 사이클에 병합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본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어를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자리에 필렛을 적용하여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능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나요? 여기서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단 뷰에서 형태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함께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단 페이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모양을 그릴 것입니다. 이것을 닫힌 스케치로 되돌리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은 형태의 치수와 비율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각 선과 곡선이 정확하게 배치되도록 합니다. 내가 평가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스케치가 이 페이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주의 깊게 집중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약 우리가 이를 두드러지게 하고 싶다면 압출 명령을 사용하여 이 치아를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압출을 제거하면 주목해보세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것을 올리고 싶다면 여기 이런 것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즉, 이것에서 저런 것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것은 이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합을 제거하더라도 우리의 형태가 왜곡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네,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린 이 스케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프레임 섹션에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며 제가 말하는 표면이나 페이지에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해. 알겠어. 말해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고 그러면 252만큼 올라간다고 해. 나는 말해. 아니, 그건 너무 많아. 예를 들어 단지 1mm로 해. 이제 이전 것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표면에서 시작된 동일한 회에 해당하는 호가 있어
재단 작업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1.5mm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합 옵션은 켜져 있어야 하며 우리는 이 조각들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켜져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홈을 만들고 싶다고 상상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추출 절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표면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출 절단기를 사용하여 매우 얇은 층을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매우 미세한 껍질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학생들이 연습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주변 방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 추출 절단을 특정 밀리미터만큼 잘라달라고 하면 여기에는 확실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여기에서 생성될 수 있는 얇은 층들로 이들은 여러분을 위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이 형태를 만들었고 원형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추출 절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동일한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15도마다 하나를 만들라고 하거나 예를 들어 10도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22개의 광선이 생성된다면 여기서 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램과 하드 드라이브에 따라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매우 자원 집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며 나는 56개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로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간단한 패턴을 선택했지만 더 복잡한 패턴을 사용하여 작업을 더 매력적이고 현실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전 절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린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이 부분 주위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추가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회전 절단은 예를 들어 그 옆에 배치된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수업입니다. 물론 제가 그 꽃 화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나는 항상 우리의 회전 절단이기 때문에 세 개의 핸들을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 수업을 많이 복습했으며 새로운 수업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디오가 시작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글쎄요.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습 문제에는 새로운 수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분이 반드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꽃 화분이 우리의 것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로가 비어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손잡이가 있는 화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종류의 손잡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고 싶은 첫 번째 방법은 추출 절단입니다. 이것을 전면 표면에 두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오프셋 합시다. 예를 들어 이 손잡이처럼 이걸 조금 당겨 봅시다. 형태를 정의합시다. 상관없어, 알지. 이렇게 해서
나는 이 모든 선을 다시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IJ를 선택하고 변환을 클릭하면 스케치로서 이러한 모든 선들이 생성됩니다. 우리는 트림 도구가 처리할 수 있는 추가 선의 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특정 영역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괜찮은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신중하게 항목화된 것을 봅니다. 이제 나는 페이지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기능을 주기 위해 주요 명령, 외부의 스케치를 두고 싶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mm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특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현재 페이지에 문제 있는 두께 오류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두께 오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오류를 자주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병합 옵션을 제거하면 이 오류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형태는 전혀 흥미롭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 우리의 손잡이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두께를 늘리더라도 이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작동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를 위한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께를 볼 때 우리는 이들을 함께 붙잡고 있는 일치 옵션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꽃병의 내부로 조금 이동시키며 바닥 작업도 이렇게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오류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입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지 않아서 이 점이 저 점과 병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옵션이 나타났지만 이제 병합 옵션을 끄고 나니 이것이 당신의 미팅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 또 다른 실수가 발생했지만 공식적인 것은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다. 이제 병합 옵션을 켜겠습니다. 4개는 더 이상 두께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이들이 하나의 조각으로 병합되었기 때문에 옆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며 여기서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각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면 이 손잡이는 완전히 압출되고 직선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유형입니다. 만약 당신의 디자인이 정말 이렇게 생겼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다른 방법을 시험해 봅시다. 이 형태도 여전히 본체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회전 도구를 사용하여 선을 그려봅시다. 이것은 성급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60도 대신 예를 들어 15도로 설정했습니다. 맥목 모드 대신 나는 다시 중앙에서 생성할 필드를 선택합니다. 이제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결점은 무엇일까요? 손잡이의 끝이 앞쪽으로 갈수록 넓어졌다는 것은 회전 도구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방법입니다. 손잡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와이프 동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동작을 통해 원하는 손잡이를 진정으로 만들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더 이상 2단계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스와이프 작업을 하고 싶지만 먼저 3개의 손잡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숫자가 56이라면 우리는 숫자를 3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 병합 핸들을 켜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별도의 바디가 아닌 별도의 부분으로 나타났다면 패턴을 복제하고자 할 때 그렇게 도입될 것이라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능이 아니며 본체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본체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기능 모드를 종료하고 본체 섹션으로 가서 이 본체를 패턴화하고 이렇게 복사해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수입에 관한 새로운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수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상단면에서 이 경로를 따라 이렇게 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스케치에서는 예를 들어 상단면에 정확히 수직인 앞면에서 나는 이렇게 원을 그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능으로 들어가서 압출 대신 스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일이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가 무엇인지 묻고 우리는 이것이 경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선택되면 이 경로를 따라 원을 생성합니다. 그것은 형태를 부여하고 확실히 매우 단순화됩니다. 이제 스윕 명령을 삭제하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원이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즉 이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스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점이 여기라고 말하며 경로는 시작점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으며 이를 설명하고자 할 때 옵션 섹션에서 follow post는 우리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를 정상 유지로 설정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원은 우리의 앞면에 나타나며 위로 올라갈 때 같은 페이지에서 그 원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호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형태가 더 얇아집니다. 결국 그것이 회전할 위치로 같은 페이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 곧장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눌러서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태를 살펴보면 그 속성으로 인해 우리의 형태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태를 가져와 회전시키는 매우 멋진 기능인 프로파일 비틀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도, 반지름 또는 회전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로를 따라 몇 번 회전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가 너무 높아지기만 하면 우리의 형태는 이 경로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변형되어야 합니다. 나는 숫자 5이 괜찮을 것 같아. 그걸로 가자. 이것은 또한 이 경로를 따르기 위해 다소 변형되었으며, 즉 이 경로를 따르면서 전화선이나 어떤 이상한 형태처럼 비틀리기도 한다. 우리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수업을 위해 그런 동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모바일 충전기와 같은 전자기기를 만들고 싶으며 스윕을 사용하여 그 케이블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한 스케치를 사용하는 대신 더 복잡한 3D 스케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3D 스케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스케치는 항상 단일 평면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지만 3D 스케치에서는 실제로 전체 3차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을 선택할 때 그 도구 옆에 X와 Y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X와 Y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X와 Y는 이 노란 선들이 특정 X와 Y 평면에 그려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것을 그렸고 탭키를 누르자 우리에게 보이게 되었다. 여기를 보면 평면이 변경되었음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탭키를 누르고 공간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나는 계속해서 탭키를 누르며 선을 그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린 것을 이해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을 회전시키면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평면에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본 모습에서 우리는 그래피티 아이들이 땅과 벽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땅에 3차원 볼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시각적 착시를 만듭니다. 아이들 중 일부는 탭키를 누를 때 왜 이 페이지들이 바뀌지 않는지 묻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음 상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작업 중인 내용을 저장하고 무음 상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hopefully 잘 작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내심을 가져봅시다. 나는 이 특정 지점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경계를 그립니다. 스케치를 종료할 때 이 점에 주의하세요. 만약 3D 스케치가 선택되어 있다면 그 색상이 파란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3D 스케치를 다시 클릭하면 같은 3D 스케치를 편집하게 되며 새로운 스케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서 우리의 일반적인 루틴에 따라 원을 그리려고 한다면 그럼 저는 쓸어내며 이것이 내 구역이고 이것이 내 경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 관리자라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선택 관리자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사실 무음 상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원을 스케치로 확인합니다. 이제 선택 관리자를 다시 불러와서 이것을 내 경로로 정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발전함에 따라 서로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정렬할 것을 추천합니다. 서로를 위해 이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은 별도의 스케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면 예를 들어 이 원을 첫 페이지에 두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스케치이고 이것은 또 다른 스케치입니다. 이제 우리의 스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제 경로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정사각형, 이나 다각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심의 정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으며 여기에서 다각형 모양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의 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면을 선택하면 우리를 위해 칠각형을 만들고 원한다면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또는 심지어 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의 수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4면을 가진 모양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프로필이 됩니다.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 수도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프로필이 됩니다. 이는 문제 없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필이 원형 프로필이라면 그 원들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스윕 작업에는 선택할 수 있는 원형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할 것입니다. 올바른 끝으로 원형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원형 프로필의 경우 반지름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 그냥 알려주면 됩니다. 보세요. 한쪽에서 숫자가 수용되면 다른 쪽에서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들이 너무 커져서 우리의 형태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 부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200과 C로 설정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형태가 매우 수용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스플라인을 사용하는 경로는 독특하고 부드러운 곡선 덕분에 더욱 눈에 띄며 다른 요소들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3D 스케치 환경으로 돌아가 스플라인 도구를 툴바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경 사항을 관찰하고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기본 상태에서 사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일반 스케치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핸들 도구를 사용하여 공간에서 스플라인을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실제로 3D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원형 프로필을 사용한 스윕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프로필이 점점 더 커지면 이 호가 비틀리거나 왜곡될 수 있는 지점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와이어가 충분히 두껍다면 여기에서 굽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며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으로 설정하면 CPU 처리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립시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태를 봅시다. 이 형태가 맞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제가 찾고 있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친절하게 작업을 수행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원했던 것이나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매우 날카로운 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 10mm는 이 나사를 통과할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10으로 설정하면 분석을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곡률이 매우 커서 특정 경로를 따라 비틀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사이드웍스 소프트웨어로 작업할 때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형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특정 나사를 비틀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특정 방식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절하고 알맞은 형태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틸리 스케치와 스윕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모델링해 봅시다. 나는 좌표 중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서 선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Y축을 따라 진행하고 Z축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Y축을 따라 점진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X축을 따라 별도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동하고 실제로 Z축을 따라 이 방향으로 가서 구조, 본질적으로 의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깔끔하고
정돈되도록 약간의 크기를 주겠습니다. 이 크기는 너비 200mm, 높이 300mm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고 조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측정에 있어 정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확성, 은작업의 전반적인 품질과 외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숫자는 완전히 무작위이지만 제대로 작업하려면 치수가 인체 공학적 기준과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높이는 약 500mm여야 하고 이것은 220mm여야 합니다. 사실 저는 현재 이런 것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작업이 끝났으니 의자의 절반을 압출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좀 더 보기 좋게 필렛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약 40의 필렛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스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형 모양을 원하고 경로는 두께 25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칭 모양의 경우 절반을 그린 후 나머지를 미러링 합니다. 물론 이는 모델링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를 그리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각 모델링 과정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따라 고유한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윕과 필렛을 사용하여 3D 모양을 만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전면 패널에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측면 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경험적입니다. 우리는 필렛을 가져와서 이 평면에 상대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전체가 스윕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도 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병합 옵션이 잠영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한 번에 결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디자인이 매끄럽고 효율적이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다시 참조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디자인 과정에서 기초적인 단계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 장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치고 미학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봅시다. 의자의 좌석 부분을 덮기 위해 전면 패널을 선택하는데 이는 전체 디자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나는 전면 패널을 선택하고 그것을 세심하게 스케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진 프로필에 상대적으로 원을 그리고 중앙에 중심선을 만들어 정확성과 정밀성을 보장합니다. 이제 스플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여기서부터 선을 그립니다. 그 전에 이 스플라인을 이 선의 수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맞추고 싶기 때문에 이 선이 그 방향으로 매끄럽게 계속 이어지도록 확실히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 스플라인과 이 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디자인에서 대칭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최종 제품에서 원하는 정렬과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중심선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는 조금 더 높게 또는 약간 더 높게 그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다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감싸고 있는 가죽 커버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보통 우리는 좀 더 많은 여유를 적용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는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델링 실습에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도식적 모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먼저 거울을 선택할 수 있었고, 여기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반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반사된 형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스케치가 닫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압출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얇은 기능 Thin Feature 이라는 옵션이 제공되며, 이는 내가 재료 자체가 그로부터 오프셋된 것처럼 두께를 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두께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심의. 두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5mm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깥쪽, 이나 안쪽으로 이 선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안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막대에 매우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깥쪽이라고 말하지만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 앞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평면에서 압출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옵션인 오프셋 옵션은 내가 시작한 동일한 전면 평면에 평행하게 70mm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스케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압출을 수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조금 더 뒤로 이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220개의 병합 옵션을 제거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재료, 즉 완전히 다른 바디가 되어 나중에 렌더링할 때 훨씬 더 나은 형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선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지만 이 선은 단지 도식적일 뿐입니다. 그것을 음영 모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의도한 형태를 망칠 수 있는 각도나 다른 것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쪽에서도 같은 동작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상단면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위에서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내 스케치를 세심하게 그리며 이 원의 중심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을 그릴 것이고 여기에서 중심선을 정렬할 것이며 우리는 그 형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서 곧바로 나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과 관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이 두 선이 정확히 한 점에서 접하도록 여기에서 서로 접선이 되도록 만들고 이 선이 다른 선에 접선이 되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려는 것은 독특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에서 신중하게 배치하여 정확하게 정렬하고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상호작용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이 원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이 선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제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여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은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선 전체 객체를 선택하고 정확히 이 선을 기준으로 반사합시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것은 닫힌 스케치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압출을 클릭하면 여기 보여진 것과 같은 형태로 압출됩니다. 그러나 이 특정 시점에서 얇은 기능이라는 옵션은 실제로 이전 상태에서 켤 수 있습니다. 수정이 전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꺼져 있었기 때문에 스케치가 처음에 끝이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것이다. 가정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하나를 더 두껍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막대와의 근접성에 대해 약간 더 정렬되도록 가까워지게 한다. 우리는 스케치 페이지 대신 AFTSAT를 다시 사용할 것이며 아마도 이렇게
조금만 올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병합 옵션을 제거할 것이며 이는 실제로 제가 3개의 몸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 하부 밀, 그리고 이 지지대입니다. 이것과 이전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전 것은 포장되어 있고 붙어 있는 반면 이것은 고무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형태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더라도 여기에는 나사나 비슷한 것을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육적인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뷰와 측면 뷰에서 여기 구멍을 만들고 싶다면 이 두 구멍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양쪽에서 함께 잘라봅시다. 기본 상태에서 선택된 몸체가 강조 표시되거나 모든 몸체 상태에서는 전체 객체가 선택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몸체 모드에서 편집하고 싶으므로 이 객체, 즉 우리의 이 몸체에만 영향을 주도록 해주세요. 병합을 제거하면 또 다른 몸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구멍은 현재 막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거하고 숨기면 막대를 위한 구멍만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구멍이 만들어졌으니 나는 봅니다. 그리고 이 막대가 실제로는 철 프로파일이 아니라 완전한 막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완전히 고체 막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전에 만든 압출 절단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전에 쉘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3개의 몸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몸체에 쉘을 적용할 것인지 묻는 옵션이 생성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이 몸체를 말하는 것이거나 여기 있는 트리뷰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주황색으로 변하며 이 철 프로파일이 내 몸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얼굴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지 1mm의 두께만 원합니다. 우리는 1mm 또는 2mm라고 말합니다. 2mm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프로파일에는 구멍이 생성되어 있어 비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스케치를 실제로 압출하고 양쪽에서 잘라보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들이 더 이상 고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파일을 느슨하게 사용합니다. 아직 꽃병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 작업할 것입니다. 이것은 높이에서 왔고 이 스프링을 클릭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꺼내서 올바른 페이지로 가서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진 선들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이는 두 원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여 변환을 선택해 이 두 개를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또한 내보내기 컷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모양을 다시 보이게 합시다.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것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대 작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며 오직 이 배기 컷만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죽이든 뒷면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또한 하단 부분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을 미러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행히도 패널, 이 정확히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미러링하고 내가 한 마지막 기능이 이 배기 컷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른쪽 패널을 기준으로 미러링해 주세요. 이는 측면 보기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패널 선택이 필요하며 단순한 2차원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므로 3차원 객체를 미러링하고 싶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패널에 상대적인 다른 패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측면 뷰가 많은 나사와 핀, 작은 것들로 책처럼 구조를 갖추도록 핀이나 나사를 추가합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션을 위해 배기 컷, 리밸브, 그리고 스윕이 포함된 램프 쉐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당신의 꽃병처럼 내부에 램프가 있는 둥근 형태로 올라가는 램프 쉐이드가 있습니다. 이 램프 쉐이드는 실제로 리밸브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이 메시지는 20분 동안 연 왁스 작업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조금 돌아다녔는데 파일을 스타일링하지 않았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좋은 메시지입니다. 전원이 나가고 저장되지 않은 작업이 손실되면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스타일링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복구 방법이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용한 세부 사항에 따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램프 쉐이드가 있는 램프를 원합니다. 전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램프 쉐이드의 전선은 플러그에 연결되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플러그는 반드시 배기 컷이 있어야 하며 소켓에 맞는 2개의 핀이 있어야 합니다. 전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의 램프 쉐이드 전선이 작업하고자 하는 전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확실히 3차원 전선입니다. 전선이 지면에서 내려가면 내일 렌더링할 때 전선이 카펫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전선이 올라올 수 있도록 레일 같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내 지면 수준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서 보조선을 그리는 것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특정 두께를 가지게 되므로 전선의 위쪽 움직임으로 인해 지면에 닿는 이 지점까지 먼저 내려가지만 그 후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전선의 모양은 보시다시피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신비롭게 만들기 위해 기둥과 함께 기울어진 방식으로 스케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여기로 옵니다. 우리의 상상의 선이 지면에 닿습니다. 그런 다음 약간 올라가서 이러한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케치를 보여주고 오른쪽 클릭할 수 있습니다. 3축. 제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일부 용어를 잘못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사용하여 X, Y, Z축에 따라 정렬이 완전히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이드라인을 그리면 예를 들어 결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렬은 분명히 더 높아야 하며 이 각도에서 이렇게 높게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포인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작업하기에는 조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처음 그릴 때는 이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직각으로 나올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해주지만 분명히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우리는 이 초기 소개로 돌아가 필요한 돌출부를 신중하게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쪽에 두고 영구적으로 완전히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태가 잘못 시작되지 않습니다. 와이어를 보면 전혀 진정하고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와이어가 이 위치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놓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면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를 그린 다음 이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제 이 표면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스케치하고 싶다고 말하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나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서둘러서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를 만들어 좀 더 보기 좋고 정렬이 잘 되며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연습은 오늘 배운 회전 및 스윕 기술로 우리를 다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